2026년 초입, 글로벌 경제를 비관론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꽤나 많았어. 지난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이미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하고 대규모 재정 지원책을 쏟아부었기 때문이지. 이로 인해 올해는 정책적 카드를 모두 소진한 여러 개 부재 상태에서 경기 둔화를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어. 그런데 최근 발발한 이란 전쟁이 이런 경제 지형을 뒤흔들고 있어. 역설적이게도 이 전쟁은 각국 정부에 다시 한번 돈을 풀 수 있는 정책적 프리패스를 선사하며 경기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견인하고 있거든. 본래 2026년은 추가적인 통화 완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해였어. 지난해 관세 전쟁의 여파를 상쇄하려고 금리를 이미 낮은 수준으로 조정해 두었기에 중앙은행이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카드의 강도는 약할 수밖에 없었지. 여기에 이란 전쟁이라는 변수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며 금리 인하의 문턱을 더욱 높여버렸어. 통화정책 측면만 본다면 이는 분명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치명적인 악재야. 돈줄이 마를 것이란 두려움에 시장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지.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중앙은행이 아니라 각국 정부의 재정정책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어. 정부는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 고통 분담이라는 강력한 명분을 내세워 재정의 빗장을 다시 한번 활짝 열어젖히고 있거든. 쉽게 비유하자면 깐깐한 금고지기는 대출 연장을 거절했는데 든든한 투자자가 비상사태라며 한도 부재안의 새 법인카드를 우리 손에 쥐어준 셈이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관세 대응 지원책들이 실제 피해에 비해 과도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폭등은 정치인들에게 눈치 보지 않고 지원금을 살포할 완벽한 기회를 제공했어. 유류세 인하와 직접 보조금은 지지 얻기도 쉽고 그 누구도 거부하기 힘든 시대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위기 대응 정책 특유의 과잉 설계, 오버슈팅 메커니즘이야. 대규모 지정학적 사건이 터지면 정책 입안자들은 대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지원 규모를 산정해. 지난 2025년 관세 국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50% 고율 관세를 우려해 100의 지원책을 짰으나 25% 선에서 타결되며 결과적으로 50의 순중 효과가 발생했던 게 대표적이지. 이번 이란 전쟁 역시 각국 정부는 사태가 수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고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만약 전쟁이 예상보다 조기에 종료된다면 어떻게 될까? 시장에는 회수되지 못한 막대한 유동성이 남아 경기를 강력하게 떠받치는 부의 효과를 낼 거야. 한번 결정된 지원책은 정치적 특성상 조기 종료하기 매우 어렵고 짧게 끝나도 약속된 집행기한은 유지되는 비대칭적 지속성을 가지지. 결국 전쟁 기간보다 지원책 만료 시점이 항상 늦을 수밖에 없으므로 경제 내에는 늘 과잉된 정책 힘이 잔존하게 돼. 물론 이런 확장이 장기화되면 2021년, 2022년 같은 초인플레이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그러나 지금 경제는 당시와 근본적으로 달라. 팬데믹 직후의 수요 과열 상태가 아니며 고금리 기조가 수요를 억제하고 있어 물가 전이 속도가 제한적이지. 따라서 중앙은행의 매파적 대응도 경기를 파괴할 수준까지 도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결론적으로 2026년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위기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내를 보면 과잉된 재정 지원이 만든 단단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어. 정책 힘이 고갈됐다는 예상과 달리 위기는 다시 한번 성장의 불씨를 살리는 역설적 동력이 되고 있는 거지. 과연 이 거대한 자금 흐름이 곧 다가올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맞나 어떤 시너지를 낼까?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할까? 다음 영상에서는 이 유동성이 향할 가장 유력한 목적지를 분석해볼게. 영상 끝까지 봐줘서 감사하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